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 장지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질환은 비정형 치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치통은 치아 또는 그 주변 잇몸에 문제가 생겨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와 그 주변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어도 치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을 통틀어 비치성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통증의 원인이 치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은 이 비치성 통증의 하나인 비정형 치통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비정형 치통이라는 진단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통증의 특징을 어떤 형태로 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는 환자분들께 처음에 이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질환에 대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십니다. 그렇다면 우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진단 기준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증연구학회에 따르면 비정형 치통의 특징을 주요한 병리적 원인 없이 치아와 치아 그 주위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쑤시는 듯한 느낌의 통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중들에게는 비정형 치통이라는 진단명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단어의 의미가 모호하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신경병증성 통증도 포함하고 있어 최근 이 진단명은 지속성, 특발성 치아 치조골 통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편의상 좀 더 친숙한 진단명인 비정형 치통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비정형 치통으로 진단받는 환자들의 성별, 연령별 특징과 치아 치료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고 주로 40대에서 50대에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에게도 나타날 수 있으며 어느 연령대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통증의 강도는 보통 최고 강도의 통증을 10으로 했을 때 5점에서 6점 사이로 보통 이상의 불쾌한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비정형 치통이 나타나는 치아를 이미 치료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이 치아 치료에는 우리가 흔히 신경치료로 알고 있는 근간치료, 발치, 식은단 절제술, 임플란트 식립, 그리고 치아에 씌우는 과정인 보철 치료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치아 치료를 받지 않고도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분도 적지 않기 때문에 치아 치료가 병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진단 기준은 첫 번째, 일반적으로는 편측에, 드물게는 양측으로 증상이 나타나며 두 번째, 하루 2시간 이상의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리고 통증의 위치는 치아와 그 주변 조직에 국한되고 둔하고 압박감이 있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있지만 임상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 소견이 정상으로 병의 원인을 설명할 만한 어떤 국소적인 병변이 관찰되지 않을 때 비정형 치통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진단 기준에서 보듯이 의심되는 다른 질환이 모두 아니라는 평가가 내려진 후 진단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증상과 검사를 통해 한 번의 진단이 내려지지 않아 환자에게도 치과 의사에게도 모두 어려운 질환입니다. 또한 진단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더라도 진단이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증상의 형태가 환자에 따라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좌측에 보이는 환자분들의 증상이 일반적인 비정형 치통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화면의 우측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날카로운 느낌이다, 밥 먹을 때도 아픈 것 같다 등의 호소들은 신경통 증상이나 시성통증 또는 턱관절 장애와 관련된 통증과 구별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비정형 치통은 한 번에 파악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자가 치통을 호소하며 치과병원에 내원하면 비정형 치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 충치, 치주염이나 치수염, 치아균열 등 다양한 치아 문제나 치통을 유발할 수 있는 상악동염, 근막동통, 턱관절 장애, 두통 등 다양한 질환을 고려해 봅니다. 따라서 질환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오진을 막기 위하여 엑스레이, 임상검사, 혈액검사 등 증상에 맞는 여러 가지 객관적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증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문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검사의 정상 소견과 환자분이 말씀해 주신 통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통증에 대한 문진은 어디가, 어느 정도의 통증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아프지 않은 기간은 있는지, 통증의 위치는 어디이며 어떻게 분포하는가, 통증에 대한 느낌, 통증의 완화 또는 악화 요인 등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진행합니다. 통증은 다른 증상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의료인을 포함한 주변인이 대신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환자분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통증을 말로 표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질문하는 통증의 특징에 따라 그 진단이 매우 다르게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질환보다 문진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치통의 진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시작합니다. 객관적인 검사 결과도 정상인데 통증의 양상 자체가 애매해서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로 인해 가능한 자신의 통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진단과 치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료에는 통증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임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위의 문진에 따라 비정형 치통 환자가 표현하는 통증의 양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형 치통 환자가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19개월, 즉 약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리며 진단을 받기 전 약 서너 번의 타의원 또는 탁과 의뢰가 있었고 2개 정도의 다른 진단명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정형 치통의 진단은 증상이 애매하고 객관적인 소견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의에게도 진단을 내리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우며 많은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비정형 치통을 진단하게 되면 이에 맞는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정형 치통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치아 치료나 침습적인 외과적 치료의 시행은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진료가 아니라면 보류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의 시작은 상담과 인지치료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불쾌한 느낌의 통증에 시달렸는데 정작 왜 생기는지 명확한 원인도 설명받을 수 없고 약만 먹으려고 하면 진단이나 치료 방법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에 치료되지 않은 만성 통증을 겪으면서 이미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져 수면장애,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 또한 비정형 치통의 증상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원활한 치료를 위하여 그리고 질환과 치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진료인은 많은 시간 질환에 관한 내용과 통증 완화를 위한 인지 행동을 설명하게 됩니다. 또한 통증의 완화를 위한 약물을 복용하게 하는데 이를 위하여 주로 처방하는 약물은 항우울제와 항관절약 또는 근육이완제입니다. 여기에서 환자들은 또 한 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모든 것에 이상이 없으니 치료해 줄 것이 없다는 내용의 설명을 반복적으로 들은 터라 이제 진단을 받았으니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겠구나 기대했는데 결국에는 정신과 약을 주는구나 아니면 또는 내가 결국 이러한 약을 먹어야 낫는구나 싶어서 제시하는 치료 방법에 회의감이나 실망감을 비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 연구를 통해 비정형 치통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약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비정형 치통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정형 치통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통증 자극으로 인해 통증을 느끼는 말초신경과 뇌를 포함하는 중추신경 부위의 감각들이 모두 예민해져 있고 통증을 억제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은 변화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비정형 치통에서 사용되는 많은 약물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 적용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정형 치통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도 수개월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고 효과에 개인차가 있어
증상의 감소 정도가 만족할 만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물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면서 증상을 조절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통증의 평가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간의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이를 잘 관찰하고 추가적인 혈액 검사를 통하여 이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비정형 치통과 구별해야 할 질환은 다양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라고 해서 3차 신경통으로 오해하고 내원하는 경우를 종종 마주할 수 있습니다. 3차 신경통의 경우 3차 신경이라는 신경의 분지를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위치가 비정형 치통에 비하여 좀 더 명확하고 번개치는 듯한 강렬한 느낌의 통증이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이후 불운기라고 불리는 통증이 전혀 없는 시기가 특징적으로 있습니다. 만성 통증의 경우 통증이라는 것도 하나의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통증은 어떤 질환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인을 밝혀내지 않고 이를 지켜보거나 직접적인 치아 치료 없이 약물을 복용하게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거나 다시 병원 순례를 하면서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비정형 치통은 통증 그 자체가 질환이며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되고 이를 위해서 주로 상담 및 인지치료,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검사 시행 후 명백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여러 가지 증상에서 비정형 치통이 의심된다면 비가약적인 치료는 우선 보류해야 하며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증상의 완화를 위한 치유 기간이 장기간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통증에 지치더라도 진료를 믿고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 장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